자, 표준대기업 공학기야. 표준대기업은 1.0332, 공학기업은 우수리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대기업은 1 atmosphere 해서 ATM이라고 있고요. 공학기업 1 AT 혹은 그러니까 1 AT라고 하는 것이 1 AT 아까 이제 그 앱솔루트 절대압이라는 얘기인데 요걸 말합니다. 앱솔루트 ABS 앱솔루트 이따가 절대압력 얘기하겠지만 요 단위를 요걸로 하는데 이게 공학기압이에요. 표준대기압은 이보다 좀 크죠. 표준대기압은 1.0332입니다. 그죠? kg per square inch. 이것도 앱솔루트예요, 같이. 참고로 1AT, 이거 이따 얘기를 해야지 더 맞을 것 같은데, G라고 하는 것은 1kg per square inch의 게이지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게이지압과 절대압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일단 순서를 보면은 이따가 한번 보세요. 1ATG가 제일 크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1.0332 kg per 스퀘어 센치 이기 때문에 앱솔루트로 2.033이죠. 그러니까 2.033이 AT입니다. 이게. 이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될까요? 1.033이 AT죠. 그죠? 네? 요게 AT니까. 그래서 이게 AT의 2배가 넘고요. 아니면 AT를 ATM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1ATM은 1.033이기 때문에 없어지면은 ATM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일단 1등이고 2등은 뭘까? 2등은 1ATM이 되겠죠. 얘가 이보다 크죠. 033이만 크죠. 그 다음에 1AT가 되겠죠. ATA 순서가 이렇게 되죠. 압력의 순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게이지하고 앱솔루트 압력 관계를 4번에 나와 있죠. 이걸 해야지 이게 이해되는 겁니다. 절대압과 게이지압입니다. 압력과의 관계. 일단은 절대압력과 게이지압력. 게이지압력. 이거는 이제 완전 진공을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해서 압력을 나타내요. 압력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기준이라는 건 제로죠, 제로. 제로로 해서 나타내는 압력입니다. 이거는 국소 대기압을 기준합니다. 기준으로 압력을 표현합니다. 압력을 측정한다고 해요. 게이지는 절대압력은 일반적으로 측정하지 않고요. 직접 측정은 안 하고요. 간접적으로 연산,
그래서 구하고 게이지 압력은 압력 눈금으로 직접 계측을 합니다. 절대와 게이지 상대는 아니죠. 렐러티브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뭐 보일 샬 법칙이랄지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할 때 그때 그 식에 나오는 압력은 다 절대 압력입니다. 절대 압력 기준으로 왜 그럼 절대 압력 기준으로 압력 식이 돼 있느냐?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온도도 절대 온도로 해야 돼요. 압력도 절대. 온도는 절대 온도 말고 뭐가 있었죠?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 있었죠.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공식에는 절대 온도 써야 돼요. 최적도 절대 최적을 써야 돼요. 근데 최적은 절대 최적, 상대 최적이란 말이 없죠. 그냥 최적이 절대 최적이에요. 그죠? 최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하죠. 진짜 제로가 제로입니다. 최적은. 그러나 압력은 진짜 제로가 제로가 아니라 게이지 압력은 여기 대기압 있죠. 대기압을 제로로 했어요. 국소 대기압. 그러니까 진짜 제로가 제로가 아니죠. 온도도 진짜 제로가 절대 0도인데 섭씨 온도는 진짜 제로가 아니라 물이 어느 온도를 제로로 했죠. 그래서 공식에는 절대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번 제가 이제 이걸 모델을 많이 했는데 가스통이 있고 가스통에다가 가스가 있어요. 가스통에다가 압력계를 꽂았어요. 그랬더니 가스 압력이 얼마나 나왔냐? 예를 들어서 3이 나왔다. 킬로로 하겠습니다. 그냥. 네? 3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 안에 가스 압력이 가정합시다. 이거 목이라고 트로틀이라거든요. 모가지를 잘라버리면은 모가지라고 그런데 하여튼 목을 잘랐다. 목이라고 하니까 잘랐어요. 여기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여기는 뭘까요? 표준대기압은 아니죠. 오늘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뭐 허리가 좀 안 좋은 분들은 느낌으로 알죠. 저기압일 때는 아마 뼈에서 대기압이 달라지면은 뭔가 이 몸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압력 차이로. 압력 차이를 우리 몸이 느낍니다. 이 뼈의 탄성이 좋은 그 젊은 사람은 못 느끼는데 나이 든 분들은 느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못 느낍니다. 아직은 날씨 꿈꾸러 갔는데 허리 아프고 그런 건 없는데 완전히 그냥 그 기상예보관도 있어요. 그럼 딱 이 목을 잘라버리면은 이 눈금이 뭘 가리킬까요? 제로를 가리킵니다. 여기 압력은 국소대기압이죠. 오늘 날씨가 고기압인지 저기는 모르죠. 오늘 그냥 그 국소, 그 지방이랄까요? 그 지역에, 그 위치에서 뭐가 되면 그 현재의 대기압이 돼야 되죠. 그죠? 이 국소 대기압을 제로로 세팅해서, 리세팅해서, 여기 꽂아놨으니까, 이 압력계는 게이지압입니다. 게이지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죠. 그죠? 즉, 국소 대기압보다 이 안에 압력차가 얼마예요? 3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게이지압이 국소대기압을 제로로 해서 측정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이 탱크, 이 용기는 완전 진공이에요.
공기가 하나도 없다고 봅시다. 완전 진공실이다 이거죠. 여기다가 완전 진공이에요. 여기다가 잠깐만요. 여기다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 압력계를 여기다 꽂았습니다. 이 압력을 갖다 여기다 꽂았다고 봅시다. 어떤 이 바늘이 있는 바늘이 어떻게 왼쪽으로 움직일까요? 오른쪽으로 움직일까요? 일단은 뭐 움직일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참고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압력이 높을 때 이쪽으로 움직이고요. 압력이 낮으면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바늘은 압력이 높을수록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압력이 낮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압력의 묶음이. 그렇다면은 어디로 묶음이? 이거니까 제로에서 어디로? 왼쪽으로 갈 것 같죠, 그죠? 이 0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이제 압력이 이렇게 표시된 거는 진공 압력계입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이 길이가 길면은 주로 이쪽으로 많이 숫자가 이쪽으로 돼 있으면은 진공 압력계고요. 숫자가 0,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압력계입니다. 게이지 압력계예요. 이쪽으로 바늘이 주로 이쪽으로 바늘이 가는 눈금으로 표시되면 진공계, 진공 압력계. 근데 이제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양쪽 다 나오는 압력계 있어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압력계인데 연성계라고 해서 연성계는 이쪽 대기가 높은 압력도 측정되고 낮은 압력도 측정되는데 그래서 압력 눈금 보니까 요 단위로 되어 있는 압력 보니까 이쪽이 76이 돼 있고요. 센치. 요게 76cm 돼 있고 36도 있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범위가 아주 좁아요. 좁다는 얘기는 이 압력계는 진공을 측정하는 용도가 아니라 진공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주로 이쪽을 측정하는 게 더 주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압력계에도 약간의 진공 쪽이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보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 압력계 가지고 진공을 측정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공법을 조금만 돌려도 압력이 확 떨어져요. 자동차 그 냉매 교환할 때도 내가 볼 때 한 10분 운전하다 10분 동안 진공법 돌리고 그냥 다 뺐습니다. 보세요. 다 떨어졌죠. 이렇게 10분이 뺄 수가 보통 그 현장에서 압력기 같은 거 진공 잡으려면은 최소 이틀 내지 3일 돌려야 돼요. 계속 주구장창 돌려야 돼요. 그래야 그래도 완전 진공 아닌데 거의 완전 공기가 다 나갔다고 그래야 그렇게 좀 근데 15분 10분 해가지고 다 뺐습니다. 이거는 진공계로 하면은 그게 그렇게 안 떨어져요. 대충 그냥 얼마 안 되는 폭이 좁은 걸로 그냥 해서 그렇죠. 참고로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데 이런 압력계인데 또 센치를 하니까 갑자기 또 센치냐.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겠어요.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이 바늘이 눈금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표시 안 되어 있어요. 온도계도 보면은요, 영상, 영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없어요. 게이지에는 거의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수학에만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게이지에는 마이너스를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단위로 한다면은 1.0332가 나옵니다. 완전 진공에 넣으면은 바늘이 이쪽으로 1.0332만큼 움직여요. 표준 대기압을 했을 때, 국소 대기압이지만 표준 대기압으로 가정한다면 여기가 떨어져요. 그럼 이 압력계는 무슨 압력계다?
이 압력계를 이름을 붙여야겠네. 이 압력계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게이지압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게이지압이란 것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측정되는 게 게이지압이에요. 이쪽으로 측정되면 진공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진공압력이에요. 일반 압력계 양쪽 다 측정되더라도 게이지압력이란 것은 제로에서 오른쪽으로 바늘 움직일 때 게이지압이고요.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게이지압이라고 부르지 않고 진공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공압력, 버큐um, 프레저로 진공압력으로 1.0332는 완전 진공입니다. 이보다 더 낮은 압력이 없어요. 섭씨 온도로 영하 273도씨는 절대 영도죠. 그보다 더 낮은 온도는 이상이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공 압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압력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를 갖다가 얘를 좀 이쪽으로 늘릴까요? 얘를 안 되겠다. 우리 시계 뒤에 그 바늘 맞추듯이 이걸 돌려서 다시 원위치로 해야겠죠. 그죠? 완전 진공을 제로라 절대압력 게이지를 만들려면은, 응? 절대압력을 직접 측정하는 압력계를 만들려면 이렇게 저울을 갖다가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바늘이 이렇게 가 있으면 누가 봐도 줄을 모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0으로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은 1세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0으로 하면은 0으로 해놓고 이걸 0으로 해놓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어봐라. 0으로 해놓고 보세요. 해놓고 어떻게 해볼까? 해놓고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는 압력계가 밖에 있죠. 압력 인출구가 안에 있죠. 압력이 밖에 있네. 이 압력계를 이렇게 이렇게 꽂았다면은 이 압력 눈금은 바늘이 움직이겠죠. 어디로 움직여요? 그대로는 안 있을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이 바늘이 움직입니다. 이걸 여기다 이렇게 꽂았을 때 이 바늘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얼마나 움직일까요? 1.0332가 움직이겠죠. 그죠? 이 완전 진공을 제로로 해서 제로로 하는 압력계는 대기압이 1.034에 나오구나. 이게 바로 앱솔루트예요. 이거는 버큐움이고요. 진공이고. 얘는 뭐예요? 게이지고. 그죠? 얘는 뭐예요? 얘는 게이지죠. 그죠? 그러면 이 압력계를 여기다 꽂았는데 이 압력계를 여기다 꽂았어. 너 이리 와. 얘를 갖다가 여기다 꽂아서 뭐가 나올까요? 상상해 보세요. 숫자가 나와야 돼요. 얘를 여기다 꽂았어요. 얘를 여기다 꽂으니까 바늘이 왼쪽으로 갔어요. 그죠? 이만큼.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늘을 돌려서 제로에 맞춰 놓고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꽂아서 그러면 숫자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그렇죠. 4가 나오죠. 4. 기가 막히네. 그럼 이 압력계는 절대 압력계죠. 그러니까 절대 압력계는 완전 진공에서 세팅해야 돼요. 이 세팅. 게이지 압력을 어디서 세팅한다? 제로를? 국소대기압을 세팅한다. 이거는 싸요. 아무 데나 뭐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가서 안진공 어디 가서. 그러니까 절대 압력계는 만들기 힘들죠. 이거는 절대 압력계는 현장에서 이걸로 사용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하고 얘는요. 요점과 어디 압력 차이? 여기 압력 차이. 그죠? 완전 진공. 완전 진공이 제로니까 이 압력 차는 뭐예요? 4가 된다. 이게 앱솔루트죠. 그죠? 얘도 앱솔루트. 그죠? 예?
이해하시겠죠? 이걸 보시면. 그래서 게이지 압력이란 것은 국소대기압과 가스 압력, 측정점의 압력의 차이고,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과 압력, 이 차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공도 다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로, 이 모델로 이해를 시키는 게 주로 연력학 책에 소개되어 있는 모델은 압력 레벨에 대한 겁니다. 압력 레벨을, 이거는 그 위치 에너지가 아니고요. 위치가 아니고 압력 레벨이라고. 압력 레벨. 이렇게 압력 레벨을 완전 진공을 이 위치로 보고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볼까? 국소대기압이라고 합시다. 완전 진공에 비해서 국소대기압이 높지요. 근데 표준대기압은 이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죠. 그잖아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는 쪽은 고기압이고 바람이 유입되는 쪽은 저기압이다. 이렇게. 당연하죠. 모든 유체는 압력이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그러면 게이지 압력은 국소대기압을 제로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압력이 있다. 3이라는 압력이 있다. 가스 압력이 있다면 그거는 여기를 뭘로 해서 0으로 해서 1, 2, 3 그죠?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쪽으로 할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쪽 그냥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지금 그 다음 걸 하려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데 이래야 무상관 있습니까? 그죠? 괜히 이러니까 신경 쓰게 되네 지금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게 게이지 압입니다. P 게이지 압력. 어떤 압력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P 애트모스피어를 합시다 그냥. 표준대기압이라 하지 말고 그냥 국소대기압을 보세요. 국소대기압을 또 나타내는 그죠? 좀 그래서 그냥 ATM이라 해서 그냥 대기압. 실제로 국소대기압이고 국소대기압. 그럼 여기를 제로로 해서 요렇게 여기는 뭐야 이거는? 제로로 해서 요렇게 여기까지 가면은 이게 절대압력이죠. 절대압, 국소대기압, 게이지압, 계기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국소대기압보다 압력이 높으면은요, 일반적으로 높으면은 게이지압, 계기압이라고 부르고요. 낮으면은 진공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기준해서 낮으면 진공, 높으면 게이지압. 물론 수학적으로 이거 압력계는 그게 없지만 수학에서는 이게 플러스압, 마이너스를 할 수 있겠죠. 수학으로 보셔야 된다면 그죠? 플러스압, 마이너스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기 싫습니다. 부호를 쓰지 수학적인 표현으로 하겠다면은 어떤 복잡한 해석식을 쓰고자 할 때는 일반식 개념의 어떤 수학적 표현을 쓰면 좋은데 굳이 우리가 다루는 영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수학에서 부호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저 부호를 쓰지 않겠습니다. 부호를 쓸 때는 부호에 의해서 다양한 해석이 다양하게 될 때는 부호를 쓰는 거 써야겠죠.
우리 뭐 그런 쓰는 데가 많아요. 부호를. 연력학도 사실 부호를 씁니다. 자, 연력학도 유체학도 부호가 있고요. 고체학도 부호가 있고. 그러나 이제 저는 또 부호 개념을 집어넣으면 부호를 또 다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합이 플러스라는 얘기죠. 부합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게이지압, 진공압 이게 더 담백하고 좋습니다. 괜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잠깐만.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식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압력은 국소대기압 더하기 게이지압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절대압력은 국소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사실 외울 필요도 없는 얘기지만 P 앱솔루트 프레저에는 P 이거 ATM을 국소대기로 풀겠습니다. 제가 게이지 이렇게. 근데 모든 압력이 이 국소대기압보다 높은 압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낮은 압력도 있습니다. 진공압력도. 그래서 이런 정도 압력이 있다. 국소대기압 낮다는 얘기는 진공압력이라는 얘기거든요. 진공압력의 그 진공압력은요 0에서부터 왼쪽으로 방향 움직입니다. 이것도 마이너스로 표시 안 되어 있어요.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제로로 해서 1, 2, 3 이렇게 그죠? 요 기록지가 진공압이에요. 버큐um 프레저. 그러니까 진공압. 요거는 뭐 이거는 국소대기압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죠? 위쪽으로 요 0에서부터 이렇게 측정된 요 길이는 절대압이죠. 따라서 절대압력은 식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네요. 국소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력입니다. P 앱솔루트는 PATM 마이너스 P 버큐um. 이 식은 이 부호를 안 썼기 때문에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부호를 써버리면 이 식이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한번 봅시다.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가 될 것 되겠습니다. 온도계를 보면은요 0도씨가 있고요. 여기는 0도 K가 있죠. 그죠? 켈빈 온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온도,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 273 플러스 섭씨 온도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온도는 273 더하기 섭씨 온도. 213도는 대기압에서 물의 빙점 어느 점의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하고 절대 영도하고 온도차가 되겠습니다. 마치 이게 국소 대기압 같은 거예요. 국소 대기압. 근데 여기서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시다. 그러면 K는 얼마예요? 273 플러스 20이 되겠죠. 293 켈빈 온도죠. 그죠? 이쪽으로 10도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0을 기준해서 이쪽은 영상을 플러스라고요. 영하를 마이너스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상 예보할 때도 오늘 날씨가 마이너스 10도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영하 10도 이렇게 해야지 기상캐스터가 마이너스 10도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영하 10도는 마이너스 10도죠. 그럼 온도가 높으면은 마이너스라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가 있다면은 K는 어때요? 273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도 하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가 없네? 플러스 부호가 없어요. 그럼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영상 온도 영하 되겠죠? 에? 이래 되면은 K는 어때요? K는 273 플러스 영상 온도 이렇게 하고요. K는 273 마이너스 영하 온도 이렇게 하겠죠. 다시 말해서 식을 이거 하나로 쓸 수 없고 두 개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식을 두 개를 표현해야 돼. 273 플러스 영상 20도 20도는 293K가 되고요. 이거는 273 영하 온도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절대값으로만 나오니까 마이너스 10도 해가지고 263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압력이 국소 대기압 높은 걸 플러스로 하고 플러스 게이지압 예를 들어서 낮은 걸 마이너스 게이지압으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높은 걸 플러스 플러스 게이지압 낮은 걸 마이너스 게이지압 하면 식은 하나만 필요합니다. 게이지압이 플러스면 플러스 하면 되고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아까 말했죠. 압력이 높으면 마이너스 없다고. 진공하면 또 절대값. 게이지압 절대값이기 때문에 식이 할수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필요하듯이. 그죠? 에? 되게 아파도 높을 때는 플러스하고 낮을 때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두 개씩 필요해요? 두 개씩이 아니에요. 두 개 필요 없어요. 사실. 부호를 따지면.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만 가요. 계기압의 절대값. 계기압은 부호가 없어야 돼요. 지금 것도 부호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연맥이려고 이건 마이너스 게이지압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는데 그렇게까지 문제 해석을 하면은 안 돼요. 꼭 꼬아가지고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쪽은 마이너스 진공압 맞거든요. 개념적으로. 그렇게, 아니, 게이지압은 게이지압으로 얘기하지. 그 미친놈이 마이너스 진공압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공압 얘기해주면 딱 되니 진공압인데 마이너스 게이지압.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죠? 해도 틀리진 않지만 절대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도 여기다 넣으면 돼. 진공이 마이너스 나오면 게이지압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돼버리고요. 식은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쨌든 이 두 개씩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 개씩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씩이 있냐? 그것은 게이지 압력 게이지에는 부호가 없다. 에? 절대값만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이 게이지압 혹은 진공압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뭐 진공도란 말도 있긴 합니다. 별로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이거는 진공이 아니죠. 진공이 아닐 때는 진공도가 0%고요. 완전 진공은 진공도가 몇 프로예요? 100%겠죠. 가운데는 50%고 이게 쭉 가면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네 마리면은 진공도가 얼마예요? 60%인가요? 40%인가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죠? 요래 된다는 얘기, 그죠? 진공도라고 하는 것도, 알겠죠? 전체에서 뭐 퍼센트로 따지면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서, 게이지압으로 1이면요, 절대압으로는 어떤 1 플러스 국소대기압입니다. 이게 표준대기압을 했어요. 표준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된 압력계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표준대기압 기준으로 하면 표준대기압실을 또 만들어야 돼, 어디선가. 죽겠죠. 이거를 못 만드니까 우리가 절대압력계가 없죠. 우리는 국소대기압은
아무데나 국소대기압이니까 그거는 압력계가 쉽게 만들어져요. 저렴한 압력계인데 특정한 압력, 절대 완전 지공이냐, 완전 지공이나 뭐 표준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요, 그건 특정한 조건에서 세팅하기 때문에 그런 압력계는 비싸요. 못 씁니다. 그래서 절대압력은 직접 계측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압력 게이지 눈금이고요. 아니, 이거는 압력 게이지 눈금이고, 이거는 수은 기압계입니다. 그거 쌉니다. 아까 수은 기압계 얘기했죠. 수은 기압계의 눈금이 바로 국소대기압을 말하니까 그걸 측정하고, 시중에 흔한 10,000원도 안 돼요. 한 7,000원 뭐 싸게, 5,000원짜리 있어요 보니까. 싸구려 게이지 압력계,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게이지 압력계의 눈금을 더해서, 그죠? 절대압력, 이와 같은 연산을 통해서 구하지, 직접 계측하는 절대압력계는, 아무래도 그 가격 면에서 그렇고 비효율적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냥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압력하면 무슨 압력일까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오늘 그 기상캐스터가 오늘의 온도가 5도십니다. 섭씨 5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그냥 온도가 5도라고 하나요? 5도 하면 섭씨예요, 우리가. 오늘 온도가 5도입니다 하면은 그거는 무슨 온도입니까? 섭씨 온도. 절대 온도를 말하겠어요? 미친 사람이죠. 5도니까 273 더하기 5도에서 200, 8도, 오늘 온도가 278도입니다. 절대 온도. 그렇게 말하는 미친놈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압력도. 압력이 3kg입니다 하면 뭐예요? 절대압을 말해, 게이지압을 말해요. 누가 봐도 게이지압입니다. 그냥 아무 언급 없이 게이지다, 앱솔루트다 이런 언급이 없이 그냥 압력을 얘기해서 그거는 무조건 게이지압으로 보는 것이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문제, 가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학자들이 내는 문제를 보면은요, 학자들은 그냥 온도 해놓고, 아니, 그 압력 해놓고 절대 압력으로 생각하고 본인은 낼 수가 있어. 어찌 현장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누구나 압력하면 다 게이지압이지. 그래서 A하고 G를 명시를 해야 원칙이지만, 명시를 안 할 때는 게이지압으로 보시고,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거를 절대압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학교 시험 같은 게 많이 있어요. 학자들은 무조건 이론식은 다 절대니까 그냥 압력도 절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그죠? 고정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참, 그죠? 제가 원칙을 얘기했지. 문제 내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지냐 앱솔루트냐를 명시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명시를 안 하면 무조건 게이지로 보세요. 나중에 무슨 뭐 문제가 있더라도 그렇게 가세요. 뭐 혹시 필기 시험 같은 데서는 이제 게이지로 알고 문제 풀면 답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 절대로 냈나 보다 하고 절대로 이제 풉니다. 그죠? 실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실기는 보기가 없으니까. 무조건 제가 말한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래야 싸우더라도 이겨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기체 상대방이 방정식입니다. 여기에서 분자량이 나와요. 지난번에 분자량 얘기를 여기서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나가는 내용이 뭐 연력학에 대한 전반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실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이런 개념들이 분명히 어딘가에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압력 안 나올 수 없죠. 압력 나와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대방의식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교과서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강의하는 모든 그 내용을 각색을 합니다. 각색을. 새롭게 각색해서
NA평가사를 대비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공을 하신 분들도 전혀 학교에서 배우는 그 방법론과 전혀 아마 다르다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느끼셨을 건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 느끼실 거예요. 7번에 이상기체 아이디얼 가스다. 아이디얼 가스. 이상기체, 완전 가스, 뭐, 퍼펙트 가스, 뭐,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체에서 성립되고, 액체나 고체에서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이식이라는 것은, 상태라는 게 또 뭐예요? 물리량에 대한 그 상태. 일단 한번 뭐 간단하게 상태라는 얘기, 이상기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얘기, 이상이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이상기체로 취급을 합니다. 대부분 많은 그 기체를. 그래서 가정은 세 가지. 이상기체로 취급할 수 있는 그 가정. 제로. 분자의 크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분자란 것은 크기가 있죠. 액체나 고체는 전체 공간에서 그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 자기 자신의 최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간이 좁은데 많은 밀도가 높죠. 입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최적은 무시할 수 없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액체나 고체에서. 근데 기체는, 이상기체에서, 그 기체는 분자 간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어떤 그 분자 자신의 크기에 비해서 평균 자유 행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워낙 넓은 공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크기, 이 세발의 피네. 이거 뭐 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아예 무시해버리면 실제는 무시할 수 없죠. 조건에 있긴 있으니까 거의 무시할 정도다 이거. 무시해버리면 이상기체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분자가 크게 무시한다면 아무것도 물질이 없다는 얘기는 제로, 무 없을 무자가 돼버리는데, 어쨌든, 무시할 수 있을 때. 분자 간 인력을 무시. 제로. 분자 간 인력이란 게 있죠. 없겠습니까? 지구와 달도 인력이 있고, 뭐,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에도 인력이 있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요, 고체나 액체는 분자 간 인력이 결합력입니다. 인력이 일종의 외력에 제한도 해요. 그죠? 분자 간 인력이 외력을 제한하고, 주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자 간 인력 자체가 인장했을 때 인력 자체가 100% 외력에 저항한다고 볼 수 있고, 금이나 연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굴러가기 때문에 슬립 쌍정이 일어나게 전단 파괴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분자 간 인력으로만 분자 간 인력이 물론 외력을 저항하지만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게 아니라 인력에 의해서 이게 뚝 떨어지면 분리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굴러가면은 분리가 안 된 상태로서 쭉쭉 늘어나죠. 이런 파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거기까지는 좀 우리 쪽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분자 간 인력을 고체나 액체는 무시할 수 없는데 아시겠어요?
이상기체는 왜? 너무 멀리 떨어졌으니까. 이게 붙어 있어야 인력이 뭐 얼마나, 저기 있고 있는데 무슨 인력이 있어봐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무시해버린 거죠. 또 분자 간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로 가정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비탄성 충돌은 그다지 그거는 비탄성 충돌은 제가 보는 개념에서는요, 분자 간에서는 비탄성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공을 갖다가 떨어뜨리면은 다시 원래 위치로 오면은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그죠? 공이 자꾸 밑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바닥으로 가버리죠. 이게 이제 비탄성 충돌인데, 공은 당연히 그렇지만, 소립자, 특히 그 분자의 크기나 원자 정도에서는요, 충돌하면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이거는 이상기체가 아니래도, 이상기체는 이거 완전 탄성 충돌인데, 일반적으로 다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공기 분자다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공기 분자라고 내가 가정하고, 흑판도 분자가 있죠? 내가 이제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왔다 갔다, 열운동 하다가, 이제 이리 놀러 갔어요. 한번 딱 들이받아봤더니, 딱 튕겨 나오는데, 얘하고, 나, 공기하고, 같은 온도라면은, 하면은 딱 똑같이 튕겨나요. 그죠? 얘가 나보다 온도가 낮을 때는 딱 했는데, 힘알 없이 이렇게 튕기죠. 이게 열이 들어간 거예요. 얘가 나보다 온도가 높으면은, 딱 했는데, 탕 튕겨나오죠. 그죠? 그렇잖아요. 에? 이것도 사실, 탄소순도, 왜냐면 이거는 에너지 보존이 되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가정합시다. 나하고, 내 공기죠. 내가 공기고, 흑판하고, 온도가 똑같은데, 내가 대가리를 갖다 땅 들이받았더니,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고, 희마리가 없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녹아버려요. 이러면 이제 빌 게이츠가 저 밑에 보여요. 그 순간. 아니, 이 공기가 벽에 충돌해서 에너지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벽이 차갑지도 않는, 보통 이 공기가 어떤 벽에 어떤 열변기 전열면에 충돌해서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열기관기 전열면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온도가 똑같아. 열기관기 표면과 나가. 근데 나는 비탄성 충돌했다. 열운동을 잃었다면은 온도가 이 벽 온도하고 나하고 공기 똑같은데 공기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저절로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으면요, 냉동이 지금처럼 필요 없죠. 저절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죠?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되면은 녹아버립니다. 이 세상은 그 순간 끝나버려요. 에너지를 무상으로 생산되고, 이런 거는요, 냉동이 온도가 그냥 공짜로 떨어지니까. 그거 하나로 모든 에너지가 무상으로 생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분자 간의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에너지가 분자 안에 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럴 리는 없다. 그럴 리는 없다. 너무 길게 설명했네, 이거는. 근데 실제로는 이런 기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웬만한 기체는 다 이상기체예요. 우리가 우리 에너지 평가사에서 웬만한 공기도 이상기체, 수증기도 이상기체, 다 이상기체 봐버려요. 왜냐면 이상기체를 봐야지 뭐 해석이 쉬우니까 상태만 있으면 되니까. 안 그러면은 이상기체가 아니라면은요, 이 식이 이제 복잡해. 반데어발스식이라고 보정계수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모든 게 이상기체가 아니지만 근사적으로 이상기체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이상기체로 간주한다. 어떠한 경우에 웬만한 건 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고온에서 저압 고온, 압력은 낮고 온도는 높고 고온에서 저압 상태의 기체는 액체가 아니에요. 거의 이상기체로 간주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보면은 반대로 저온에서 고압이면 어때? 고압 상태의 기체는 보통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으면 기체도 어떻게 돼? 액화. 이거는 액화가 용이하죠. 액화가 용이한 영역이 되고요. 이건 어때요? 액체래도, 설령 액체래도 기화가 용이한 조건이 됩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근데 기체에서도 고온과 저압으로 되면은 이제 액체하고는 영영 이제 멀어져요. 액화될 수 있는 영역하고는 너무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이상기체로 가버리고 기체래도 액화가 용이한 액화가 가능한 영역에 가까워질수록 이거는 이상기체적인 거동이 아니라 실제기체. 이거는 뭘로 간주한다? 실제기체로 간주한다. 실제기체다 이게. 그죠? 실제기체를 우리가 증기라고 하고 이상기체를 우리가 가스라고 한다. 베이퍼라고 하고 증기. 나중에 증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증기는 그러면 실제기체라고 볼 수 있지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이상기체입니다. 왜냐? 그렇게 봐요. 공기 수증기가 액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이상기체가 아니라고 보면은 이제 해석이 복잡하다. 이상기체가 아니라면은 이거는 방정식이 안 맞으니까 이거 복잡한 수정된 그 방정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부분 그 실제기체 증기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이론식으로 하지 않아. 이론식이 안 들어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실험식이나 아니면은 선도나 포화증의 표 있죠. 그죠? 온도 기준, 압력 기준. 이걸 활용해서 주로 해석하고요. 이상기체는 선도나 표가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해석적으로, 이론식으로, 그죠? 이론식으로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론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우로 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웬만하면 다 이상기체를 간주해버려요. 특별히 이거 도저히 실제기체 아니면 안 되겠다 할 때만 실제기체 합시다 하지. 해석상에서는 그냥 이상기체로 해버립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를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상태 방정식, 상태라고 하는 거. 사실 이 이상의 상태식을 마무리까지 딱 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가 뭐 화장실 가서 뭐 안 닦고 참 그날 해서 그날 매조지를 지어야지 마무리를 해야지 띄워놓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했는데 이 상태라고 하는 거 방정식은 알죠. 용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태.
상태. 상태라고도 하고 상태량과 같은 거는 상태 함수라고도 합니다. 혹은 뭐 점함수라고도 합니다. 포인트 펑크션이라고. 이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개념의 용어는 과정함수, 도정함수, 경로함수, 이런 두 개로 구분되면 되는데, 상태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간단하게 결론 냅시다. 뭐 복잡하게. 복잡하게 생각해보겠네. 간단한 게, 담백한 게 좋아요. 하나만 얘기해, 그러면. 2를 뺀 나머지는 다 상태량이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 그럼 뭘까요? 한번 봅시다. 1 말고 다 하니까, 다 하니까, 온도, 압력, 최저, 밀도, 엔탈피, 엔트로피, 하여튼 여기 있는 거 다 하니까 뭐 다 넣으세요. 뭐든지. 다 넣어. 여기 다 넣으라고 모든 걸 다 넣으란 말이거든. 그죠? 다 넣어버려요. 하나만 빼고 다 넣으란 말이거든. 이게 뭐냐? 일단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좌표 뭐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에 서울이 있죠. 서울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경도, 위도 해가지고 그죠? 좌표가 있듯이 좌표가 있어. 그러면은 서울이라는 좌표는 상태량입니다. 포인트, 펑크션이 나와요. 뭐 압력과 최적 사이에서 어떤 점이 있다. 최적이 이거고 이게 압력이죠. 그죠? 압력과 최적의 포인트다. 그럼 이 점은 점함수고 압력도 점함수고 포인트가 좌표가 있다 이거죠. 잠깐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눈 감고 가만히 있어도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내가 일단 있죠. 저의 질량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제가 있는 거니까 제 자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도도 있네. 열이 나네 좀. 내 부피도 있죠. 그죠? 내 살코기에 밀도 비중량도 있고 그죠? 별거 다 있네 지금. 근데 이런 개념도요. 제가 지금 이 얘기 드리는데 이제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뭐가 다른가? 같겠죠, 물론. 틀리겠습니까? 틀리다면 학원이 이상하죠. 근데 뭐가 틀린가 보세요. 제가 가만히 서 있어요. 상태량이 있습니다. 점함수가. 여러분이 눈을 감으라고 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감으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움직였습니다. 이제 눈을 뜨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일을 했습니까? 여기 있다 와서 일했네요. 일이랑 움직임 아닙니까? 힘 곱하기 거리. 일을 했죠. 위치가 바뀌어 일을 했어. 근데 이제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요 거리만큼 했습니다. 그럼 모르죠. 눈 감았으니까 내가 이리 갔다 왔는지 저 바깥에 나갔다 왔는지 저 한 바퀴 서울 시내를 돌고 왔는지는 모르죠. 그죠? 내가 이 상태와 처음 상태와 나중에 상태를 보여줬어요. 좌표를 보여주고 이 일을 얼마 했냐. 아무도 몰라요. 뭘 알아야 돼? 좌표가 있다고 해서 뭐 일을 이리 갔다 이리 갔는지 이리 갔다 이리 갔는지 직접 갔는지 이리 갔는지 이리 갔는지 이 갔는지 이 갔는지 그죠? 이 과정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에 결정돼도 일을 얼마 했는지 몰라. 일은 이 면적이라고 나중에 이제 연력하게 나오지만 일은 내가 부산까지 갔다 왔다. 그러면 일 많이 했네. 상태 같아도 돈 많이 줘야 됩니다. 그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로,
내가 어떤 좌표, 상태가 변해, 일을 하면 상태가 변해요. 응. 사실, 내가 가만히 있고, 눈 떴는데 또 이 자리에 있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일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나 일하고 왔어. 일 한참 하고 다시 일하러 왔어. 그죠? 모르잖아, 일했는지. 그죠? 과정을 모르니까. 처음과 나중 형태가 똑같은 점유를 하더라도 일은 있단 말이에요. 일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죠? 봤으면 일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일했다. 너 일 안 하고 있네? 일 안 하고 있네? 움직일 때 동적이에요. 응? 움직일 때, 일하고 있어. 서면 또 너 일 안 하고 있냐? 또 움직이는 상태. 동적인 과정. 어떤 상태가 변하고 있죠.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정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과정이 끝나버리고 정지되면은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과정이 어떠냐. 또 과정이 진행되는 상태에서만 일은 존재한다. 그러나 일 말고 다른 것은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일은 없지만 열 있네. 온도 있네. 움직일 때마다 상태가 변하죠. 모든 상태가 변하죠. 온도 압력체가 다 변하죠. 온도 압력체가 다 변하니까 온도 압력체 다 변하죠.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태량은 변합니다. 상태량이 변하고 해서 여기서 상태량이 안 변하지만 상태량은 과정을 진행할 때도 변해요. 그러나 과정을 가만히 어떤 포인트에 있을 때도 상태는 존재합니다. 이 점에 온도 압력체도 존재해요. 과정을 진행하면 또 상태가 변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그 상태는 존재한다. 그죠? 그 상태량이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만 알면은 과정을 몰라도 온도가 10도에서 20도로 30도로 변했다. 그러면 처음에 온도 10도였어. 나중에 30도였어. 야, 온도 얼마나 변했냐? 그러면 20도씩 변했습니다. 답이에요. 온도를 여기서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올렸다가 막 왔다 갔다 해서 결국 30도 왔어. 그래도 네가 올렸다 내렸다 해도 10도에 30도, 처음이 10도, 마지막 30도는 온도 20도 올라갔네? 온도는 20도 변했네? 이렇게 말해. 그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뭐예요? 일은 직접 가는 거는 일이 얼마 안 되지만 왔다 갔다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일은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상태 같아도. 그죠? 일은 상태량으로 존재하지, 다시 한번. 일은 상태량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일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상태량이다. 경로함.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연력의 일법칙을 안 배웠는데, 문제가 하나 여기서 발생합니다. 자, 일을 합니다. 열나죠? 이야, 미치는 거예요. 일을 하면은요, 반드시 열이 나게 돼 있어요. 그죠? 일을 했는데 열이 안 난다? 그 일은 보존되는 겁니다. 일은 안 없어지고 계속 살아있어요. 일이 존재했는데 일이 존재 안 한다. 그러면 그 일만큼은 반드시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법칙은 또 다르지만, 1법칙에서는 열과 일은 등가다.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일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치겠는 거죠. 일이 과정함수니까 할 수 없이 열도 과정함수라고 취급할 수가 없겠다. 근데 열은 불만이죠. 이러면 일이 나와서 열이 나온 게, 분명히 열은 과정함수는 맞긴 한데, 가만히 있어 열이 있거든요. 내 머리에 열이 있어 없어요? 열은 가만히 있어도 상태량으로 또 열이 있잖아요. 열이 있네. 이 열은 뭡니까? 가만히 있을 때 머리에 있는 열. 막 비빌 때 이 열은요, 일에서 나온 열이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열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열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분명히 일이 과정함수, 열도 과정함수인데 가만히 있어도 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은 두 가지입니다. 상태량으로서 열은 엔탈피라고 부르고요. 과정함수로서 열은 열이라고 해요. 과정함수로서 열은 열로 부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불을 뗀다. 야, 불을 뗀다. 열을 갖다 열을 100칼로리를 집어넣었다. 그럼 열을 공급열이 100이다. 그럼 그 열이라고 해요. 엔탈피 아니에요. 공급열이 과정이죠. 열을 100을 집어넣었다. 그럼 100은 열이에요. 열이 50만큼 나왔다. 50이라는 열이 나왔다. 방출열이다. 방출열. 열이 동적이죠. 열이 나가든가 들어오든가. 나가든가 들어오든가. 열은요, 가만히 있으면 열이 아니에요. 열은 동적이에요. 열은. 예? 손실열, 취득열, 우리 하듯이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게 열이에요. 예? 열을 개 안으로 집어넣든가 빼든가. 근데 가만히 있어도 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영도시, 나중에 배웁니다. 영도시 물에도 열이 있어요. 그거는 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영도시 물의 열, 그 용어 틀리다. 엔탈피. 상태량으로서 열의 개념은 엔탈피라고 불러요. 0이라고 합니다. 네? 10도씨 물의 엔탈피는 어때요? 10도씨니까 상태량 아닙니까? 10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죠. 그죠? 41.9인가? 4.19, 41.9. 맞습니까? 비열이 4. 이렇게 딱딱 엔탈피는 어때요? 수치로 어떤 기준점이 있고 값으로, 상태량으로. 그죠? 엔탈피는 이렇게, 엔탈피 선도도, pH도 있고, 그죠? 그죠? 이렇게 선도가 있어요. 엔탈피 축이 되어 있는. 그 엔탈피가 뭐라고 이제 물어보면 또 필기시험 같은 데 나오냐면 전열량. 사실 현열보다 잠열. 전열량이라 어떤 물질 1kg 갖고 있는 전체 열량, 전열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열량과 엔탈피는 본질은 같아. 같은 본질이지만 표현하는 용어는 다르다. 열은 과정함수로서의 개념이고 엔탈피는 상태량으로서 개념입니다. 알겠어요? 나눴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짚는 교과서는 없어요. 알겠어요? 내가 볼 때. 저도 이쪽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얘기 드리지만, 알겠습니까? 엔트로피 나가면 더 복잡해지지만, 이거 자꾸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열은, 엔탈피는 우리 에너지 평가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엔탈피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래서 엔탈피가 뭐냐. 이 개념을 이렇게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태량은,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일과 열에 대해서 방정식이 성립 안 되고요. 요거. 특히 온도, 압력, 최적 세 가지에 의해서 방정식을 만든 게 이상기체 상대방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상 상대방이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